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독대로 진행되는 회동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우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야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 네. 후의 첫 대면 그리고 가장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가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마침 대통령하고의 단독 회동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맞겠다. 이런 의견이죠. 그래서 내일 그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사면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공교롭게도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이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모두 친이계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친이 친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팀장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물론 당선되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부라 그럴까요? 예, 새 정부는 국민 통합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나이가 고령이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본인의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복역 기간도 비교적 짧고 또 범죄 유형도 다르다. 이렇게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감자의 상황은 다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그게 고유 권한은 굉장히 특별한 권한인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보통 사면 그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죠. 예. 이게 대통령의 특별한 고유 권한인 이유는 그 고유 권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 갈등을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 통합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국민 공감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론이 모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특사와 관련해서 예,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떤 정치인을 사면했던 적은 우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늘 찬성과 반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예. 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핑계로 해서 이 일을 미룬다든지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 통합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함께 사면할 것이다 이런 입장, 그리고 이 부분이 100%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소위 국민의힘, 더 넓게는 보수 쪽에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했다고 했을 때 예. 저희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 드루킹 진상 조사 단장을 했어요, 제가. 예.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먼저 드루킹 사건을 문제 제기했던 장본인이고요. 예. 제가 직접 그 취재도 많이 했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죄를 생각했을 때는 드루킹 사건 또 김경수 전 지사의 행위가 그 대통령 선거에 끼친 영향은 물론 굉장히 크고 나쁘지만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전국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리는 특사에 대해서 저희는 마음속으로는 공감이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말이죠. 이것은 그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것은 보수건 진보건 각자 진영 내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 그런 그 어려운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죠. 예. 뭐 조건과 진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통합이란 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좌할 수 있는 아니면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저는 사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예. 정도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국민 통합 절대 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예정일이 석가탄신일, 이 즈음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법이 한도 내에서 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 뭐 시간을 늦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앞서 그 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윤 당선인이 서울중검장 취임 후에 이 적폐청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하는 것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결자 해지라는 말을 쓴다면 예. 여기에서의 결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이라는 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네.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추진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 자기 직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예. 하지만 사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결자 해제 측면에서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쯤에 주제를 좀 바꿔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윤곽이 조금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눈에 익은 얼굴들이 많은데 인수위 구성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수위 첫 단추를 잘 꼈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같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원희룡,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 또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의원님이 하시고요.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통합 정부로 가는 것이구나.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 그래서 저는 첫 단추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원칙으로서 들었던 그 실력과 경륜, 저는 그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인수위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인의 공약의 첫 단추는 어떨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런 뜻이 확고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정수석실 폐지가 이렇게 대두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일들이 뭐 긍정적인 일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사정 정국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실은 폐지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압력을 놓고 이런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 저는 폐지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 연결해서 내일 회동 내용 그리고 인수위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